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제가 등산 모임을 나가면서 겪은 사람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때는 201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오래전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중학생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점점 커가다 보니 저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났고,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는 생각에 저는 온라인으로 등산 모임을 가입하게 되었죠. 가까운 거리에 비슷한 이연배가 모여있는 모임이었고, 인원은 10명 정도의 작은 규모였지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나가 얼굴을 익히다 보니 회원들과 거리낌 없이 지내게 되었고, 가끔가다 술도 한잔하면서 편한 친구 같은 사이로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모임 사람들 중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던 진수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한날은 제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이런 부탁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제가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런데 딱 500만 빌려주시면 정확히 한 달만 쓰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다른 사람이면 또 모르겠지만 저에게 진수 동생은 힘들 때 언제든 달려올 정도로 고마운 동생이었고, 그리고 아들에게 용돈까지 줄 만큼 저와 허물없는 사이였습니다. 500만 원이 크다면 큰 돈이겠지만 저는 이 돈을 그냥 줘도 아깝지 않을 만한 동생이라 생각해서 별다른 고민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 진수 동생과 저녁 약속을 잡고 제 아들과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처음 보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등산 모임에 가입한 신입 회원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이쪽은 이번에 들어온 수인 씨라고 하고요. 나이는 35살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등산은 초보인데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옆에는 아들이에요? 아빠 닮아서 진짜 잘생겼다. 그렇게 수인이라는 여자를 소개받고 식사 후에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날 밤 진수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형님, 잘 들어가셨죠? 그래. 덕분에 저녁 잘 먹었어. 저 형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형님도 혼자 사신 지 좀 되셨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 봤던 수인 씨 어때요? 알고 보니 진수 동생은 제게 여자를 소개해줄 목적으로 저를 불렀던 거고, 그 소개팅녀가 바로 수인 씨였죠. 뭐 참하고 괜찮은 것 같던데, 근데 난 돌싱에다가 아들까지 있잖아.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에이, 형님. 사실 수인 씨도 애는 없지만 형님처럼 같은 돌싱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형님 없을 때 살짝 물어봤는데 수인 씨도 형님이 마음에 드는 눈치였어요. 저는 진수 동생의 도움으로 수인 씨와 번호 교환을 하고 나서 그 후로 등산 모임에선 물론 밖에서 개인적인 만남도 할 만큼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고 빌려줬던 500만 원을 돌려받았고, 진수 동생은 그 돈을 제게 건네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형님, 이번에 진짜 좋은 정보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조카도 보내려고 하는데, 형님, 아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유학을 좀 보내는 게 어때요? 이 학교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명문고인데 거기에 제가 잘 아는 분들이 있어서 시험도 패스하고 입학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만 졸업하면 한국에 와서 대기업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사실 형님이 돈도 빌려주시고 너무 고마워서요. 진수 동생의 말뜻은 유럽 쪽은 교육비가 부담이 되니 물가도 저렴하고 영어를 쓰는 필리핀으로 유학을 추천한다는 말이었고, 명문고에 입학을 하려면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 시험도 패스하고 입학이 가능한 데다 또 졸업 후 한국으로 오면 취업까지 보장을 한다는 아주 솔깃한 내용이었죠. 근데 우리 아들이 가려고 할까?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형님, 저는요, 절대 강요는 안 해요. 이게 기회가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정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판단은 형님이 하셔야죠. 아, 그리고 이건 형님만 알고 계셔야 돼요. 모임에서 괜히 소문나고 그러면 저만 곤란해지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다 그날 밤 아들에게 유학 의사를 물어봤었죠.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르게 아들 녀석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6살밖에 안 된 아들을 혼자 외국에 보낸다는 것이 너무 불안해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고민만 하고 있다가 일주일이란 시간이 흘렀고 그날은 진수 동생과 수인 씨 이렇게 셋이서 커피를 마시다 아들 유학 얘기가 나와버렸죠. 아, 형님. 아들 유학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필리핀 입학 시기가 6월이나 8월이라서 다음 주까지는 말을 해줘야 하거든요. 진수야, 이거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 수인 씨도 있는데. 뭐 어때요? 두 분이 어디 가서 소문내고 다닐 사람도 아니고. 아무튼 결정은 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보내고 싶지. 근데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아들 혼자 보내려니까 좀 불안해서 말이야. 그러자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인 씨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같이 갈까요? 실은 저도 예전부터 해외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제가 옆에서 잘 챙겨줄 수 있는데. 수인 씨와 만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사람 됨됨이도 나쁘지 않고 평소 제 아들을 친아들처럼 대해줬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뭔가 안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가서 제 아들에게 수인 이모와 함께 유학을 가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아들 녀석은 고민도 하지 않고 신이 나서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진수 동생에게 3년간 학비 2,500만 원을 송금한 뒤 입학 날짜와 학교 정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저와 제 아들은 큰 기대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얼마 뒤 정말 찜찜하고 불길한 꿈 하나를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제 아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 옆좌석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다시 돌아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꿈이 아닌 실제로 어머니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자꾸만 안 좋은 예감이 들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 곧장 진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유학은 없던 일로 하자고 말을 건넸었죠. 형님 뜻이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는데 이거 어쩌죠? 이미 학교에 돈을 줘버려서 유학비는 돌려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점부터 수인 씨와의 연락도 두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는 경찰 신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아들 녀석과 떨어지지 않게 돼서 다행이란 생각뿐이었고 그 후로 등산 모임을 탈퇴하고 혼자 산행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등산 모임장이었던 큰형님께 전화가 걸려왔고 그 전화 한 통으로 제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었죠. 성현씨, 나 모임장인데 혹시 진수 동생하고 연락해? 둘이 친했잖아. 아니요. 요즘 저도 연락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말해야 되나. 사실 진수 동생 추천으로 우리 딸이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거든. 근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더니 벌써 일주일째 전화 한 통 없는 거야. 그래서 진수 동생이 말했던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거든. 근데 학교에서도 우리 딸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모임장 형님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확한 건 알지 못하지만 분명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큰형님은 딸을 찾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찾는 건 불가능했고 진수 동생은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흔적도 없이 잠적을 해버렸죠.
이 사건의 정확한 내막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유학을 미끼 삼아 인신매매까지 의심이 될 정도로 그 당시엔 큰 충격에 빠져 너무 무섭기만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큰 돈을 잃었지만 제 아들 녀석을 지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 꿈에 나타난 어머니 말씀을 그냥 흘려보냈다면 아마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갔을지도 모를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